안녕하세요. 오비찬의 모터사이클 일기. 이 공간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사실 MBC 대기실이에요. MBC 대기실. 저는 이 드라마를 찍으러 왔다가 촬영이 끝나고 이 당일 대기실로 이제 제가 뺄 때까지 쓸 수 있으니까 공간이 또 조용하고 그리고 뭐랄까 저한테는 친숙한 공간이라서 두 번째로 여기서 찍는데요. 오늘 할 주제는 뭐냐면 누구나 다 처음이 있잖아요. 처음 시작할 때가 전 사실 뭐 이 단어도 약간 비하하는 느낌의 단어가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뭐 요즘은 또 비하라기보다는 또 자연스럽게 쓰시더라고요. 단어를 몇 년째. 그래서 이 얘기도 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. 발인이에게 필요한 세 가지.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발인이에게 필요한 세 가지입니다. 세 가지. 세 가지 뭐가 있을까요? 첫 번째 1번은 당연히 바이크가 있어야겠죠. 바이크. 바이크에 대한 얘기를 한번 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2번은 장비에 대한 얘기를 또 해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뭐 시간이 넘어가면 바이크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. 2번. 세 번째는 1번이 바이크, 2번이 장비, 3번. 저는 좀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. 뭐 개념. 라이더로서의 개념 또는 뭐 스킬, 필수 스킬. 뭐 개념도 스킬도 사실 뭐 그 안에 다 들어가는 얘기예요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프라. 이조차도 또 같은 거죠. 사실은. 세 번째는 이 복합적인 얘기를 하고 싶고요. 자, 1번. 발인이에게 필요한 세 가지 중에 1번은 바이크입니다. 바이크가 있어야 뭐 발인이가 되든 라이더가 되든 하겠죠. 그래서 뭐 혹자 여러 유튜버들을 보면 뭐 125 바이크를 고르는 법, 뭐 125cc 스쿠터를 고르는 법, 뭐 쿼터급의 뭐 고르는 법, 뭐 미들급 고르는 법,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런 분들 거 보세요. 어떤 분들은 대단히 상세하게 그리고 어떤 유튜버 분들은 저건 잘 뽑았다. 콘텐츠 참 착실하네. 뭐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. 그럼 내가 왜 골라주지 않고 뭐 이렇게 보라고만 얘기하냐? 아니 그분들 잘 찍은 분들 걸 찾아보는 것도 발인으로서 중요한 부분이에요. 떠다 먹여주는 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. 여러분 라이더는 내가 저번 편에도 얘기했다시피 개성 아이덴티티, 자존감 뭐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사실 찾아보셔야 돼요. 근데 바이크에 대해서 그럼 과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? 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. 뭐 저배기량서부터 올라가야 된다, 아니다. 자전거 탈 줄 알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만 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 뭐 미들급이나 쿼터급으로 봐도 리터급으로 바로 가도 된다. 또 이런다 저런다.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. 다 그렇다고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.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똑같은 한 대의 바이크가 있으면 많은 라이더들이 오면 그 바이크를 가지고 이건 나는 발착 시성이 안 좋다. 나는 포지션이 불편하다. 나한텐 포지션이 너무 편하다. 나는 발착 시성이 좋다. 이 바이크는 나랑 맞는다. 이 바이크는 맞지 않는다. 바이크 하나에 100명의 라이더가 모이면 100개의 말이 나와요. 왜? 여기서 여러분 단순 논리예요. 단순 논리. 제가 뭐 에어소프트건이나 총을 사격할 때도 꼭 이 얘기를 하는데요. 여러분은 말이죠. 여러분이 인간이잖아요. 여러분의 몸은요. 엄마 아빠가 만드신 거고요. 그리고 엄마가 핸드메이드는 아닌데 하여튼 휴먼 메이드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순수 자체 제작이기 때문에 사이즈며 감성이며 뭐 거기에 반응하는 시간이며 운동신경이며 체격이며 뭐 다 달라요. 근데 바이크는요 공장에서 나온 공산품이에요. 똑같은 규격으로 나온다는 말이죠. 물론 모델별로 다 사이즈는 다르겠지만 말이지. 그래서 여러분이 바이크 한 대를 놓고 100명이 타보면 100가지의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여러분은 핸드메이드 아니지. 휴먼 메이드, 엄마 메이드로 이렇게 1인 1색으로 다 다른 체형, 뭐
체질, 뭐 운동신경, DNA 생김새를 갖고 태어난 분들이 그 바이크에, 기계, 프로덕트에, 공산품에 탄다.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죠. 네. 제가 생각해도 얘를 참 잘 든 것 같아요. 하나의 바이크에 100명의 라이더가 타면 진짜 100가지의 말이 나와요. 네. 그렇듯이, 이 발인이가 바이크에 접근하는 방법, 이것도 참 어려운데요. 먼저, 저는 한 3가지 방법이 가장 유효하다고 생각해요. 첫 번째는, 보통 발인이라 하면 라이더나 자기한테 영감을 줬던 바이크가 있어요. 즉 영감이라 하면 뭐냐면 나 두 바퀴에 이륜차에 도전해보고 싶어. 저걸 꼭 타보면 내가 되게 멋있을 것 같고 내 존재가 저 바이크와 함께 뭐랄까 일치감을 갖고 내 인생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아. 이런 영감을 준 바이크가 있거든요. 네, 1번 그 바이크로 무조건 접근하시는 거예요. 무조건 접근하셔서 그 바이크가 나한테 크던 작던 또는 배기량이 과해서 오버스펙이던 아니던 일단 그 바이크로 접근하시는 거죠. 접근해서 문제는 다음에 푸는 거예요. 이건 대단히 한국적인 방법인데요. 네, 스키를 신고 바로 고급자 코스로 올라가서 굴러 떨어지면서 배운다. 이게 보통 한국적으로 스키장 갔을 때 또는 스케이트장 갔을 때 이제 그렇게 굴러야 배우는 거야. 좀 익숙해졌네 뭐 이런 거. 하지만 바이크는 그렇게 접근하면 리스크가 크겠죠. 네, 리스크가 커요.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한 1번의 방법은 배짱이 있고 금전적인 걸 책임질 수 있고, 그리고 내가 어지간해서 사고가 나도 잘 안 부러지는 아이언맨 같은 몸뚱아리, 헐크 같은 몸뚱아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, 이런 세 가지에 종합돼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사람만이 그 방법을 쓰시는 게 좋고요. 근데 또 팁은 있어요. 그렇게 일단 저지르고 라이딩 스킬을 배우기를 꼭 요즘에 검색하시면 라이딩 스쿨들 나와요. 저 파주에서 하시는 분도 있고 네네. 그리고 또 저기 인제 쪽엔 또 라이딩 스쿨이 이제 9월 달에 새로 생길 거고요. 그렇게 돼서 주변에 좀 돈 내고 배우면 되잖아요. 왜 이렇게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한지, 아니면 정말 또 잘 탄다고 소문난 사람한테 기초부터 바이크를 시동 걸고 왼쪽에서 올라가서 좌우를 확인하고, 특히 좌측 후면부를 확인하고, 그리고 기아를 넣고 스타트하면서 백밀러를 한 번 더 보고 쭉 가는, 아니면 숄더 체크를 한 번 더, 이런 순서서부터, 그리고 내가 바이크가 쓰러졌을 때 세우는 법, 도심에서 운행하는 방법, 또는 투어 나가서 투어 대형을 유지하는 법, 투어 대형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법, 그걸 상세히 가르쳐줄 주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상세히 배우는 거예요. 1번의 방법은 좀 무모하지만 내가 배움의 의지가 강렬하다면 배움의 의지로서 자신의 그 영감을 줬던, 나한테 오버스펙일 수도 있는 바이크를 탈 수가 있어요. 네. 하지만 이 3가지가 꼭 필요하죠. 네. 금전이 따라와야 되고, 몸이 아이언맨이나 헐크처럼 튼튼해야 되고, 사고 났을 때 안 다칠, 그리고 배짱이 있어야죠. 배짱이. 네,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그렇게 다가갈 수 있고요. 첫 번째 팁까지 말씀드렸어요. 배움의 의지가 있어야 리스크를 적게 해서 바로 그 바이크를 탈 수 있는. 네. 타도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배움의 의지나 배움의 결실이 없이는 그건 좀 무모한 방법이에요. 1번은. 자, 2번은 저배기량서부터 올라가는 거죠. 근데 이조차도 사실은 저배기량서부터 올라간다는 것조차도 사실 금액적으로 중간중간 배기량을 업그레이드 하면서 중복 투자와 이 교차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거기서 좀 돈이 까지죠. 그래서 사실상 어떤 방법을 해도 경제적으로 리스크는 꼭 안고 가게 돼 있어요. 바이크란 이 종목들이 사실상. 근데 이제 거기에 깊게 빠지거나 열정적인 사람들은 그걸 리스크라고 생각 안 하죠. 내가 좋아해서 하는 거니까. 자, 2번째는 차곡차곡 배기량 단계로 올라가는 거. 사실 이 방법 좀 쉽긴 해요. 저는 사실 100cc 스쿠터부터 타고 250cc, 그러다가 600cc에서 잠시 머뭇거렸는데 좀 금방 적응해서 또 이렇게 조용히 사부작 타고, 그리고 600cc에서 1000cc로
1000cc에서 1400cc까지 이렇게 토스하듯이 올라갔거든요. 물론 거기서 8949 8949 하면서 까지는 돈들이 있었죠. 하다못해 취등록세라든가 아니면 등록비라든가 폐지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중고거래 하면서 넘기면서 그것들이 상쇄되긴 했지만 언제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격대가 또 비싸지니까 그만큼 더 돈을 덧붙여야 되는, 네. 그래서 그런 건 있었지만 그게 한 3, 4년 안에 이렇게 벌어졌던 거라 큰 리스크라고 했던 부담감은 좀 없었어요. 물론 뭐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조차도 좀는 있죠. 하지만 1번 방식 바로 그걸로 가는 거야. 나 리터컵 타고 싶어. 뭐 딱 갔다가 이렇게 사고 나면 그것도 이제 뭐 커지죠. 금액들이 어떤 면에서. 하여간 1번이고 2번이고 리스크는 있어요. 금액적 리스크.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올라간다. 이런 게 있고 순서대로 올라가는 건 또 금액적 리스크와 시간이 걸려서 단점이라고 얘기하지만 또 장점은 뭐냐면 중간중간 기변을 하면서 올라가니까 내가 요런 클래스들은 좀 좋아하는구나. 내가 요런 장르들은 또 좋아하는구나. 라고 이렇게 살짝 좀 맛볼 수가 있어요. 네. 이 배기량을 바꿔가면서. 네.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로망이었던 또는 영감이었던 정점에 뭐 오버리터급이나 뭐 이렇게 갔다가도 그래 나 옛날에 탈 때 뭐 쿼터급에 짜내는 맛이 또는 아니면 미들급을 이렇게 짜내면서 타는 걸 참 좋아했고 그게 더 맞는 것 같아. 다시 이제 그래서 자기 바퀴를 찾는 방법이죠. 네. 그렇고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요. 세 번째 방법은 이건 좀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야 돼요. 인프라가 1번도 2번도 자비로 계속 바이크를 내 거화해서 하는 거잖아요. 주변에 인프라가 좋아야 되는데 다행히 주변에 종류별로 바이크가 많아. 내가 뭐 인성이 되게 좋거나 내가 인맥이 되게 좋거나 내가 사람 사귐에 있어서 거의 뭐 제약 없이 쉽게 잘 사귀는 성격이라서 이 주변에 인맥 인프라가 너무 좋아서 라이더들이 많아. 이런 경우 이제 많은 정보와 그 사람의 바이크를 뭐 잠깐 한 바퀴만 돌아볼게요. 깔면 인수다 이런 소리 들으면서 조심해서 타야죠. 해보면서 얘는 발착지성이 별로 안 좋고 얘는 발착지성이 좀 나쁘지만 지금 내 스킬과 잘 맞네. 또는 얘는 카울이 없어서 아쉬운 대신 뭐 운동 성능이 좋아서 타는 즐거움이 있네. 이런 걸 알아가는 거죠. 그러면서 어떤 특정한 큰 영감이 받아서 거기에 꽂히진 않은 대신 자기만의 바이크를 선택하고자 하는 knowledge 또는 노하우를 축적시킬 수 있는 거죠. 세 번째 방법은 축적시키면서 뭐 또 거의 매년 신제품이 나오잖아요. 또는 뭐 이렇게 하다못해 2, 3년에 한 번씩 페이스리프트가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개선이 되면서 나오니까 그 틈바구니를 보면서 중고 바이크를 사서 적당히 스킬업을 해가면서 내가 사고자 하는 내가 좀 오래 타보고자 하는 바이크를 접근하는 거죠. 세 번째 방식은 이거는 특정한 리스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인맥이 훌륭해야 되는 주변의 인맥적 인프라가 훌륭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죠. 또는 요 방법을 세 번째 방법을 변형시킬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되냐? 시승의 기회를 이용하는 거예요. 네. 시승의 기회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는 거죠. 네. 그러면서 최소한 착자감, 즉 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. 본인이 가서 착자감도 보고 맨날 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것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봐서 정보를 체득하는 것도 내가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고 한 중급자 이상 정도 돼서 바이크 경력과 기변의 경력도 뭐 한 5-6번 정도 되는 사람들은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거나 또는 뭐 인터넷을 봐도 감이 와요. 예. 얘가 835야? 나한텐 좀 발착식성이 나쁘겠네? 뭐 835야? 뭐 그 정도는 뭐 나한테도 껌이지. 아직은 뭐 이러고 뭐 이런 느낌. 그리고 뭐 마력과 토크 카울이 있고 없고 하프 카울이 있고 없고 그리고 그 회사 특성을 좀 그러니까 최소한 한 5번 정도의 기변을 해본 사람들은 못해도 브랜드 3개는 거쳐본단 말이에요.
그리고 그 기간 동안 여러 사람과 어울리면서 그 바이크의 특성 보고 듣고 그 바이크의 특성 보고 듣고 하면서 날레지가 쌓이죠. 그래서 인터넷과 유튜브로는 발인이들 분들은 그냥 뭐랄까 시청각 그렇게 소모할 수 있는 그냥 아웃인풋이 좀 인아웃이 정확한 뭐 정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걸 큰 결정권 있는 영감으로 받아들이시기에는 좀 아쉽죠. 네. 왜? 가서 직접 앉아보시면 정말 다르니까.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정말 좀 품을 파시면 팁인데 변형된 팁. 품을 파시면 돼요.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시승기회도 만들어보고 하다못해 매장에 가서 앉아보기라도 하고 핸들이라도 잡고 그러면서 그 매장에 계신 직원분들과 조금 얘기를 해보고 네 그러면서 접근하시는 게 참 좋아요. 바이크를 접근하는 방법 세 가지. 팁이 될진 모르겠지만 제가 느낄 때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그 세 가지 방법을 다 썼던 것 같아요. 네, 한 4, 5년 사이에.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했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갔네. 장비랑 두 번째, 세 번째는 다음에 할게요. 네, 오비천의 모터사이클 일기였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감사하고요. 언제나 무복과 알라 아시겠죠?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원하겠습니다. 무복 알라!